같은 문제인데도 같은 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다른 느낌이 들어. 그렇죠? 참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 보러 가면 그러니까 맨날 본 건데도 불구하고 말투가 바뀌면 딱 문제 같은 거야, 느낌이. 근데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그 스타일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스타일의 문구를 연습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러저러한 지문들에 대해서 능란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게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 좀 봐볼게요. 그다음에 광역도시 계획 또 하기 싫어요? 뭐라고요? 광역도시 계획. 오늘은 좀 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해보세요, 그냥. 그죠? 확인해 보면 돼요. 아우, 내일 나 또 건강검진 받기로 해가지고 밥도 못 먹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굶어야 돼, 이제. 어쨌든,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죽은 줄 아세요? 그러면 일단, 광역시설하고 광역계획권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얘기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죠. 뭐라 하냐면, 여러 도시에 걸쳐서 도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하다. 그걸 뭐라 불러 우리는? 광역시설이라 불러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기반시설인 장사시설 도축장도 광역시설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오늘 많이 배웠네.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하다면 광역시설인 거니까 기반시설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면 그건 도시계획시설이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하다면 그거는 광역시설인 거야. 그리고 정비법에 가면은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은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주택법에 가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 같은 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봤듯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도로라고 한다면 그냥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목적과 절차가 뭐냐에 의해서 그 명칭은 달라지는 거니까 픽스해서 외우시면 안 돼.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안더스탠드 하겠죠? 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뭐가 되어지죠?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정해줄 때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전부나 일부에다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건 광역계획권은 그 도시의 전부에 정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도시의 일부만 포함해 정할 수도 있어요. 일부를 포함한다면 구군, 읍면 단위로 보통 뭐하죠?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만 일부, 나머진 다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광역계획권은 또 하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무조건 국장하고 도지사가 권한에 의해서만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역계획권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의 요청에 의해 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해당 내용 부분에서 광역계획권을 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는 부분들을 약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사가 정하고 다른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장이 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국장, 도지사가 정하는 거지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이. 그리고 주의할 건 광역시장은 이름이 광역시인 거야. 그 도시 이름이.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직접 정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 광역시는 그냥 이름이 광역시야. 그 이름이. 근데 저 아침에 얘기했지. 뭐라고? 어떤 여자분 성함이 이남자였어. 그럼 그분은 남자야? 재미없구나 두 번 들으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광역시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름이 광역시지 그 자체가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광역시 포함한 특별시, 경기도에 걸쳐 있다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정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정하고 그의 지정 절차는 의심지변통이에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 변경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거기서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든다? 광역도시 계획을 만든다. 광역계획권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자. 봐요. 왼쪽은 그 시군이 공동으로 만들어. 그리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게 기본이지. 오른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고 국장 승인을 받아.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 포커스는 하나야.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를 물어봤냐?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봤냐? 그러면 계획권이냐 계획이냐를 꼭 체크하면서 문제를 봐야 돼. 그러면 계획권은 도지사 아니면 국장이 정하고, 계획은 그 시군이 공동 수립하거나 시도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그렇게 만든 계획은 여기는 도지사 승인, 여기는 누구? 국장 승인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은 빨리 만들어야 돼? 늦게 만들어야 돼? 싫어?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럼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시도지사가 느려. 모르겠어. 그러면 국장하고 요청하면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시면 국장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셨죠? 어쨌든 신속해야 돼. 신속하게 해도 느려. 그렇죠? 워낙 여러 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거 알아요? 둘이서 협의하는 거하고 서너시서 모여, 다섯, 여섯 모여, 일곱, 여덟 모여 협의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얼렁얼렁 해도 오래 걸려. 여러 도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왼쪽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요청하면 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하도 시군이 징징거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어. 아우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졸리고 아우 귀찮아 그냥 도지사가 그냥 해주세요. 이런 거야. 어떤 분은 선생님 시험날 바빠요? 왜요? 안 바쁘면 내 대신 시험 좀 봐줘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잡혀가. 그리고 제가 대신 시험 보러 가면 떨어져. 공법만 100점 나오겠지. 나머지 다 까먹었어 나. 믿지 마. 공법밖에 몰라. 보시고요. 그 얘기들. 그리고 오해 말 건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공동으로 만든다거나 시군이 요청해가지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만든다면 여기 돈은 원래 승인권자인데 시군이 하도 징징대니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돈은 따로 국장한테 승인받진 않아. 지가 승인권자인 걸 시군이 징징대니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지가 승인권자니까 도가 단독으로 만들거나 공동으로 만든 광역도시 계획을 국장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리고 오해 말 거, 광역도시 계획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협의해서 공동으로 만들어.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돼. 그러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계획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 하나 더 얘기하면 계획을 만들 때 협의가 안 될 때 공동으로만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도 공동으로도 단독으로도 공동으로도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수립이 지연돼.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꼭 해야만 된다. 협의 안 됐을 때 이러면 조정 신청도 못 하는 거야. 맨날 싸우다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럼 그거 아세요? 붙어있는 도시끼리는 별로 안 친해요. 송사가 몇 개는 꼭 걸려 있거든. 그렇죠? 보면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 형제 친한 거 봤어요? 우리 집만 안 친한가 봐? 그렇죠? 보통 그래. 일반적으로 아는 형님이 친하지 내 형은 별로 안 친하거든 원래. 그래 나만 그래.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뭐가 되어진다?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었으면 도가 직접 수립.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었으면 국장 직접 수립.
이해갑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이고,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경관계획이라는 거 말고는 다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 물어보잖아? 그러면 경관계획만 뭐하죠? 우리가 광역이란 말이 없고 나머지는 다 광역이란 말이 있어야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인 거야. 알겠죠? 우리 기차 타거나 버스 타고 이게 멀리 가다 보면 보통 뭐 해요? 창밖을 보면서 왜 고독에 빠지잖아. 한 10분 정도. 지나면 바로 코골잔 앉아가지고 아우 저번에 나 기차 탔는데 옛날 대구 수업 댕길 때 그날 난 혼자 끊으니까 누가 옆에 앉을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때였어. 토요일마다. 그러다가 자꾸 이상한 아저씨 앉으면 정말 짜증나 죽겠는 거야. 그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한 몇 번 걸린 적 있어. 그래서 경관계획에 대한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다?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에서 광역도시를 만드는데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그럼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 타당성 검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거라 타당성 검토 의무를 부과하면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과 달리 타당성 검토의 의무를 부과시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절차 좀 봐볼게요. 기공의하여 수립하라.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라.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하고 수립하라. 기공의하여 수립해라.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라.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거쳐 수립하자. 근데 주의할 건 공청회 물어볼 때 가끔 물어보는 지문이 있어요. 작년 문제기도 했는데 공청회는 일단은 생략 조항이 없어요. 이거 생략하면 절차하자야.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거. 공청회를 개최할 때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되는데 이게 워낙에 KTX만 놓고 봐도 넓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다 서울로 와서 공청회 개최한다 의견 내라 그럼 누가 옵니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안 쓴 분은 써요. 구분 개최 가능. 수개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에버바리 구분 개최 가능. 시작. 구분 개최 가능. 그리고 뭐가 되죠? 공청회 개최한다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 줘야 됩니다. 일간신문 등에. 써봐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시작.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 줘라. 이게 이제 공청회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기본 계획도 다 준용하기 때문에 한 방에 두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해요. 시작.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시작.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모든 계획의 수립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됐죠? 그러면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협의심의 거쳐 승인받아요. 얼마나 힘들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다가 협심증에 걸려요. 아, 협심증? 시작. 아, 협심증? 알았죠?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다가 협심증에 걸리는 거야.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장군수가 만들었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도지사가 만들었다면 국장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시험 나왔던 건데 국장이 승인했다면 시도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시도가 이를 공고하는 거야. 국장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고까지 직접 합니까? 저런 거는 뭐다? 마무리 투수가 해야지. 그렇죠? 주전 투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나올 리는 없죠. 요번에 30일의 문제였으니까. 어쨌건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며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광역도시계획은 이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야. 그렇죠? 더 이상 필요 없어.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야. 그렇죠?
자꾸 얘기합니다만 제가 제발 좀 많이 하는 병 좀 고쳐. 어? 다 담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많이 하려고 댕기고. 그냥 불안한 거지. 뭔가 보면 편한 것 같고.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죠? 있는 거나 챙겨. 남의 거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내 말은 그 말이야.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저래. 눈을 떠봐. 아, 쪽팔려. 그 정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알아요? 뭐요? 선생님 수업은요. 도서관에서 못 들어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쫓겨나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빵 터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과드려요. 어쨌든 9번 문제 봅시다.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틀린 거. 첫 번째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도지사이다. 땡큐.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수의 요청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없다? 뭐라는 거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요청에 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주의하십시오.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은 국장도지사가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이 요청하면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꼭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X.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시도시군의 의견을 들어. 즉 장관이 광역계획권 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광역계획권 정할 때는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그러면 의견 청취 지정 변경 심의에서 지정 변경하고 통보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가 돼? 지정 변경하려면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의심지변통. 4번까지. 그러면 국장도는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면 지체 없이 시도시군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3, 4번이 의심지변통이야 한마디로. 뭐라고요? 3, 4번이 뭐다? 의심지변통이라고 그게.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단위로 지정하지. 하지만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지. 단서에서. 그러면 구군 읍면 단위로 할 수는 있는 거고. 틀린 거 아니지. 원칙은 우리 도시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을 뿐인 것이지. 아셨죠?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2번. 이것도 봐요. 평소에 보던 식으로 같이 안 나오고 광역계획권만 딱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안 쉬워. 그렇죠? 이 예상 문제가 필요한 거야. 안 나오던 부분이지만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가는 거지. 그 다음에 10번 좀 봐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어.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경관계획 말고는 다 광역이란 말이 있어. 그럼 경관계획 말고는 광역이란 말이 안 써져 있으면 뭐야? 틀린 거야. 답은 2번.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이건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야. 됐지? 정답은 2번.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11번 내용 좀 봅시다. 11번.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틀린 거.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문제가 나오면 광역계획권을 물어보고 있는지 진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1번 질문은 뭐죠?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야. 그러면 둘 이상 시도니까 장관이 광역계획권 정하겠지. 두 번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래. 계획. 계획에는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맞지. 경관계획 말고는 다 광역이란 말이 있는 거니까 맞고. 3번. 장관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변경한대. 그럼 어쨌건 계획을 수립하면 공청회 열어야지. 기공의하여 수립하잖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거쳐서 수립하는 거니까 어쨌건 공청회 거쳐야지.
기공의 하여 수립한다. 나와 있죠. 그 얘기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이해갑니까? 공동으로는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일 수도 있고 단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맞을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고 나온다면 조금 곤란하지.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 5번은 말씀 안 드렸는데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라는 거를 만들기도 해요. 국시도시군이.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 조정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만약에 협의회에서 수립에 관한 조정을 했다면 거기를 반영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그런 게 있나 보다. 한 번 정도만 쏘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라고 한 번 정도만 들어주는 거야. 기동량 한다는 건 알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1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옳은 거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또 나왔네.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구나. 1번부터 답이라 곤란한데? 뭐라고요? 정답은 1번. 저도 느끼는 건데 정말 1번 답 나오면 불안해. 어떡하지? 넘어갈까 말까? 이러면서. 그렇죠? 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만 저는 다 한 번은 읽어봐야 한다에 한 표 줍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아예 읽지도 않으면 되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 읽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법은 10개는 처음 보는 게 나오니까 걔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알 수 있는 거나 정확히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렇죠? 말을 잘 들어야 빨리 붙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답니다.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뭐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지방의회가 언제 동의단체였나요? 그죠? 일단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 지변 통이야. 의견 청취, 심의 거쳐서 지정 변경하고 통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받으면서 해당 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문은 나와 있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건 도지사가 정한다고 나오는데 중앙일리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국장이 나와야지 중앙이란 말이 있는 게 맞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해당 내용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의 세 번째 본다면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또 나왔네. 조정 신청하여야 하는 거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이거나 단독으로. 네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 걸쳐 있다. 그럴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이 아니지. 계획이면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지. 물론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나 3년 지나도록 안 만들어주면 그땐 국장이 하지만 그런 말이 없다면 이거는 뭐야? 당연히 시도 공동수립이어야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5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지는 않지. 도지사가 시군이 징징돼서 만들어준 거면 도지사가 승인권자야. 국장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 문제는 좀 어렵네. 그렇죠? 하지만 답이 쉬워서.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딱딱딱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시작.
아, 그렇구나. 당연히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강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눈빛을 보면은 아, 저 사람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 아니면 꿀 떨어지는구나. 느껴져요, 다. 농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면 다 아니까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경멸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그래서 내용 보시면 봅니다. 그러면 내용 보시면 돼요. 하긴 옛날에 그랬지. 우리 집사람이 그 의정부 야간반에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와가지고 나를 보는데 수업엔 당체 관심이 없더라고. 그렇죠. 꿀이 뚫 떨어지면서 말이야.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렸잖아. 뭐라고요? 어쨌건 확인해 보시면 정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봐볼게요. 그림책의 11페이지 봅시다. 그럼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자. 한마디로 관리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만 세팅이 되고 제대로 외워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오늘 하루 걸렸던 모든 양들이 나중에 10월쯤 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3개 다 해서 30분이면 해요. 나중에 되면. 물론 내 말이 빨라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넘어가는 거잖아. 그땐 그냥 해. 봐봐요. 그래서 다 이해하는 거지 뭐. 그럼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 도시 기본 계획 만들 때도 기초조사, 공청회 거쳐 의견 청취하여 수립한다.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똑같네. 왼쪽에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와 똑같잖아. 뭐가 다른 거야? 여기는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고 여기는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다른 거지. 나머지는 절차는 같은 거야. 기공의수, 기공의수. 그렇죠.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줄 때 산이 있는데 밑에 주거 밀집지가 있어. 근데 택지 만든다고 산을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뭐하죠? 대모르산이야. 태풍 몇 번 맞고 다 산사태나. 얼마나 위험해. 태풍, 매미, 나비, 개미, 귀뚜라미, 바퀴벌레. 그래서 계속 뭐다 그 당시에는 곤충 이름의 태풍이 많았다.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계속 태풍 와가지고 여기 산사태나. 이게 우면산 일대야 서초구에. 그때 막 경악스러웠잖아.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무슨 그 비싼 동네에서 그렇게 산사태가 나냐? 시골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의아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관할구역의 기본계획 만들 때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그죠?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주게 돼.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니까. 하지만 요거 좀 잘 나와. 계속. 다만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 안 해도 돼.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했다? 안 해도 돼. 이게 요즘 제일 잘 나와. 요번에 4월 달에 평가사 문제 또 나왔고 요즘에 계속 나오는 분위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기초조사할 때 포함해줘야 되지만 5년 내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다. 요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에 가도 마찬가지다. 들으면서 같이 복습하는 거, 그죠? 그 얘기들. 그리고 공청회 개최하고 의견 청취하고 수립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기본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수립을 해. 특광, 특시, 특도, 시군. 하지만 절대 주의할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도시기본계획은. 왜? 기억나죠?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멘탈이야. 지침을 주는 건데 아니 나는 누군가에게 내 정신세계가 맨날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말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가 남의 멘탈을 조율할 수는 없는 거야. 요즘에 이런 거 남의 멘탈 조율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 요즘에 왜. 알잖아. 그 드라마 나왔던 그저 김정서 있어. 봐봐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멘탈은 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도는 참여할 수 없고요. 또 광역시 안에 군수는 제외하죠.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도시계획 안 만들어.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됐죠? 그리고 특히 주의할 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그만 시구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기본계획에서 참 잘 나오는 부분, 요거랑 쌍두마차야. 그렇죠?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거랑 기초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 지혜취약성 분석 안 할 수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쌍두마차입니다. 그러면 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복잡하지 않다면 그럴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수립을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여기 좀 봐봅시다. 매번 얘기합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주는데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그만 시군단이라고 한다면 수립을 제외할 수 있어요. 시작. 수립을 제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어. 라고 말해. 수도권.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시군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B라는 시군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C라는 시군이 있었어. 됐지? 그러면 눈치챘지? 색깔이 같아. 그렇죠? C 시군일 때 수립을 제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광역시란 동네가 있었어. 어디? 광역시. 인천 같은 거. 그럼 봐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여기 같이 하지. 인구 10만 명 이하. 시작. 인구 10만 명 이하면 여기는 기본계획 안 만들 수 있다. 그러면 A시군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도 돼? 만들어야 돼? B시군은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 돼. 똑바로 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안 만드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되겠죠? 또 하나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 시작.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당의 B라는 시군이 이렇게 전부가 들어가 있어.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진 곳에. 그리고 내용도 어떻게 돼 있지? 내용도 모두 포함돼 있어. 광역도시계획에. 그러면 완전히 광역도시계획에 풍덩 빠졌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여기는 기본계획을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유, 이게 두 번째 사유예요. 그렇죠? 전부 모두란 말 까먹지 마. 공법 전체에서 전부 모두란 말은 여기만 나와. 뭐라고요? 전부 모두란 말은 여기만 나온단 말이야.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당의 시군이 전부가 포함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다?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도시가 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조그만 시군일 때 그게 다음의 조건 중에 맞으면 1번, 2번 중에. 그리고 또 하나 봐봐. 그럼 A란 시군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잖아. 인구가 예를 들어서 6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인구도 10만이 안 되는데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니 A시군은 얼마 짜증이 나겠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다. 주변의 큰 도시에서 도시계획 만들 때 인접한 관할에 전부나 일부, 시작. 인접한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 관리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인접한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봐봐. 오늘 배운 거 중에 일부이어야만 맞는 건 지구단위 계획이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요거는 전부 모두고. 그렇죠. 구분 좀 하시고
포인트 주는 걸 외워야지. 다 외우면 안 돼. 다 못 외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밑에 그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 있어. 공간 구조 여기 나왔네.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이야. 다만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 내용이지만 그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야. 아까도 얘기했어요. 한 번 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 지침만 잡는 거야. 서울시에는 경전철이 있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계획 좀 잡자. 이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 거고. 그럼 실제 그 GTX를 설치한다. 이건 관리 계획인 거야. 이해가셨죠? 그 차이점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립이 이루어지면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이 이루어져. 시작.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 협심승. 시작. 협심승. 협의심의 거쳐 승인받아라. 시작. 협의심의 거쳐 승인받아라. 근데 시군이 만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뭐라고요? 시군이 만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하지만 큰 도시는 다 컸으니까 따로 승인은 안 받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따로 승인 받진 않아. 다 큰 아들이 무슨 60 먹어서 80, 90 먹은 노인네한테 승인을 받냐고. 뭐다? 협의심의만 할지언정. 알겠습니까? 물론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5, 60 먹은 아들이 내 멘탈 정하는데 엄마한테 승인 받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처럼 큰 도시들은 굳이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물론 시군은 만들었으면 도의 승인 받아야 되고. 아셨죠? 그 정도 이해해 봅니다. 송부, 공고, 열람하면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죠. 기본계획 몇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렇죠? 요 정도면 차고도 넘쳐. 훌륭해, 훌륭해. 그렇죠? 문제 보고 쉽시다. 문제, 확인 문제 봅시다. 그러면 내용에서 봅시다. 그러면 13번부터 봅시다. 몇 문제만 봅시다.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자꾸 얘기합니다만 도시 계획의 문제가 나올 땐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꼭 봐둬야 돼요. 기본인지 관리인지. 첫 번째 기본입니다. 아까 내가 공청회 개최하는 건 광역도시계획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청회는 일간신문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7일 전이 아니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요. 뭐라고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도시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써있지.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써있지. 뭐라고요? 해당 내용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항에 정책 방향 포함되어 있어야 하니까 2번이 답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 5년마다. 4번. 시장 군수는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하려면 또 지방의회 나왔네. 요즘엔 지방의회가 막 동의도 하고 승인도 하고 그러나 봐. 그렇죠? 그냥 지방의회 의견 청취야. 지방의회 의견 청취고 해당 내용 부분에 뭐다 오해하지 말 것은 시군이면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거고 앞뒤 뭔가는 고쳐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X. 5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어디서 집가집계 기본계획에 수립 기준을 정합니까? 지 혼자 만들고 지 혼자 하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지. 기준은 윗사람이 정해주는 거지. 너 인마 6시까지 들어와야 돼? 이런 기준. 학교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등등. 기준은 아버지가 정해주는 거지.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됐습니까?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도시기본계획이건 광역도시계획이건 다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죠.
해당 내용 14번 봅시다. 요것도 옛날에 평가사 문제였는데 국토계획법령상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를 물어봤어요. 외워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는 수도권에서 이건 틀려서다. 됐죠?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니까 3번. 그리고 4번. 관할구역의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일부래 전부 모두여야 돼. 그죠?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로서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돼. 전부 모두야. 5번 봐요. 앞엔 전부가 나왔지 뒤에가 또 일부래 애 썼다 아이가 진짜 이거. 그죠? 이거 평가서 기출문제야. 아주 짠해. 한 문제 내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아주 치사스럽게.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이런 유형도 괜찮아 보여요. 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한테도. 좀 약간 치사하지만 문제는 재밌잖아. 그렇죠? 그 얘기. 15번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기본계획. 그렇죠? 토지 이용 개발, 여러분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이 기본계획이에요? 이건 관리계획이에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거죠. 기본계획이 아니고. 나머지 방제, 방범, 안전, 경관, 그렇죠? 이런 거 다 뭐가 되어질까? 다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내용 좀 봐봅시다.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기본계획 옳은 거. 1번.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땡큐. 인접한 관할 포함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은 시작.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 관리계획의 지침은 되지만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X. 세 번째, 시장군수는 주어가 시장군수인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데 왜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그런 기본계획이 우선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야지. 그렇죠? 틀렸고.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속하지 아니하는.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해갑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17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물어본 거. 이런 문제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도시관리계획의 문제를 두 문제를 내버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한 문제밖에 못 내요. 왜? 다 더해서 세 개 못 넘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질문에서. 그러면 뭘 기억하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관할구역 지침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죠.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반영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 팁 드릴까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이 있을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법에 어디를 가도 타당하다면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공식인 거야.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광역도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대. 잘 읽어야 돼.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 수도 있겠네. 징징대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승인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 오, 이해했어. 땡큐. 됐고. 세 번째.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이며 또 나왔네.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정해요. 농담 아니라 정말 잘 나와 이거. 그러니까 수립을 하는 자하고 수립 기준을 정하는 건 다른 내용인 거야. 뭐라고요? 수립을 하는 거하고 수립의 기준을 정하는 건 다른 내용이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당연히 협의심의 거쳐야죠. 작년 문제 뭐라고 나왔어? 시장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뭐라고요? 시장 군수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지. 도가 승인할 때 협의심이 거치는 거고.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 다음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 정비 땡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번 문제가 있는데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도시 기본계획. 그런데 틀린 거래. 1번 좀 봐봐요.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대. 그럼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한 거니까 토지의 적성평가 안 해도 돼. 요즘은 그렇게 나요.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했다면 토지의 적성평가, 지혜취약성 분석은 또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야. 이것도 평가사 지문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2번하고 뭐 3번하고 다 같은 얘기고 답은 너무 쉬워. 타당성 검토 5년마다. 뭐라고요?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답은 4번이겠죠. 5번 반복되고요. 답은 쉬워요. 하지만 만약에 1번을 답으로 바꿨다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 이해해 봅니다. 그럼 쉬었다가 나머지 마저 봅시다.